안녕하세요. 미 민주당의 계속되던 위선적인 행태가 드디어 그 대가를 치르는 모양입니다. 거물급 민주당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 후보의 물망에 오른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선봉에 있는 두 명이 동시에 동반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주인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현직 주지사로 재직 중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빛나는 별에서 몰락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얼마나 미국에서 중요한 주이고 영향력이 있는 주인지 그 통계 숫자를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 가장 그 경제력이 강하고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자, 우선 캘리포니아를 주로 보지 않고 따로 띄어서 독립 국가로 본다면은 캘리포니아는 경제력이 세계 5위가 되는 막강한 경제 대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만 해도 4천만 정도 되니까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니고 경제는 캘리포니아 전체가 생산하는 GDP가 약 2019년 2년 전 기준으로 3조 달러가 넘습니다. 3.2조 달러가 되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그러한 경제 규모는 우리 이제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과 비교하면 2년 전 기준으로 한국의 약 2.5배에서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엔 8만 불 정도가 되는 그런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미국 정치에 있어서 선거인단표인데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표가 55표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은 간접 선거제로 뽑는 대통령 그 선거제도로서 270표를 득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캘리포니아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표가 55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이긴 후보,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한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서 승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도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특히 금융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더 영향력이 있는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있고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뉴욕주는 인구는 캘리포니아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뉴욕 총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경제력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19년 데이터로 캘리포니아의 약 3분의 2 정도에 되는 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경제보다는 훨씬 큰 경제죠. 그러나 뉴욕은 사실상 2조 달러가 넘는다라고 봐야 되는 게 공식 통계는 뭐 2조밖에 안 나오지만 뉴욕시, 그러니까 뉴욕시 중에서도 맨하탄이죠. 뉴욕시는 그 City of New York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5개의 보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5개의 보로를 합쳐서 그 뉴욕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5개 보로에는 브롱스,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보로가 합쳐져서 뉴욕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맨하탄 제일 가운데에 있는 맨하탄 섬이죠. 이 맨하탄만 따져서 맨하탄 경제력만 따져도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1년에 맨하탄이 생산하는 그 국민 총 생산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계산 방법이
그 맨하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오너십이 뉴저지와 커네디컷,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주의 주민이면서 아침에 맨하탄에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 또 퇴근하는, 이래서 그 세금 보고를 한다거나 할 때 개인이나 이제 기관의 세금 보고들이 분산이 됩니다. 타주로. 이래서 결국은 이제 2조 달러가 안 되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 경제의 주체, 움직이는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뉴욕의 그 보더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은 뉴욕의 경제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2조가 훨씬 넘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뉴욕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정치력도 많죠. 거기에는 유엔 본부도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도 뉴욕주가 한 9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보다 개인적으로 보면 훨씬 잘 사는 이제 그런 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미국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선거인단 표를 29표나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말씀드린 대로 55표지만 2위가 텍사스로 38표고 3위가 뉴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그 정치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현직 주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다 민주당 지금 주지사이고,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 지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뉴욕에도 그 캘리포니아에도 과거에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를 지낸 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의 주지사 출신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55표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 혜택이 있고 베너핏이 있는 거죠. 자기 주에서 뽑은 주지사가 나갔을 때 그 주에서 그 주지사 표를 던질 가능성은 뭐 엄청나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으로 공화당에 그 출마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표로 그 승리를 했죠. 그래서 재선까지 된 이런 후보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텍사스 주지사 출신으로 텍사스주는 뭐 38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주죠. 아무튼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몰락의 길로 걷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게빈 뉴섬과 앤드루 쿠오모가 뭐가 공통점이냐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떠올랐던 이유에는 그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코로나 사태가 작년 초에 2020년 2월 달쯤 3월 달쯤에 막 미국에서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지사가 선포할 수 있는 비상경계령을 선포를 했어요. 전염병을 이유로. 그리고 나서 막강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고 호감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이유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너무 심하게 간 거죠. 그래서 우선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에 한꺼번에 온 주에다 다 실시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결국은 거의 주 전체에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다 문을 닫게 했고, 스포츠 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든 소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같은 거, 자영업 같은 것도 다 결국은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는 헤어살롱이라든가 미국에는 아직도 그 남자들의 그 이발소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히스패닉 계통이라든가 이태리 계통 사람들, 뭐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인기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이발소가. 이런데도 다 문을 닫게 하고 실내 영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진짜 그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다 못해 나중에는 통행금지까지 실시를 했어요. 캘리포니아가 우선 뉴욕도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그 강한 단속을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민주당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정부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인데,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작년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게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중순쯤 되는데 자기 친구가 생일 파티를 했어요. 개인적인 진짜 이런 친구라기보다는 그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그러니까 로비 회사의 그 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도 로비를 했고 이 사람이 또 이 회사 뭐 로비나 컨설팅 하는 회사니까 이쪽을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친구 관계인데, 이 사람이 생일 파티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프렌치 론드리라고 그 웨스트 코스트에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그 서부 전체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사람을 몇십 명을 초청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뭐 열 몇 명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몇 명이 갔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이런 그 최소한 몇십 명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공분을 산 겁니다. 누군가가 비디오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다 퍼져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술 먹고 뭐 마스크 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러고 놓은 거예요. 11월 중순에 가장 그 캘리포니아 주가 그 심하게 통제할 때입니다. 이게 그 유튜브에 뜨니까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이 너무너무나 이 격분해가지고 이런 주지사를 가만 내비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주지사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리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리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제품이라든가 이제 뭐 의료품이라든가가 뭐가 잘못돼서 다시 그 제조사가 걷어들이는 걸 리콜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 정치에서도 리콜이라고 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이제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선거를 리콜 선거라고 합니다. 리콜 일렉션.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이 너무너무 격분한 나머지 이 게빈 뉴섬 주지사를 리콜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그 비디오를 보고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리콜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 3일 남았는데 3월 10일이 리콜 마감일이에요. 15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리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리콜 서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미 180만 표가 넘어갔습니다. 2, 3일 후에 마감일까지 200만 표가 넘어갈 게 거의 그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만 표가 넘어간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주지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에요. 200만 표가 넘어가면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중으로 한 게 없는지를 이제 보고 그렇지 않고 성인이 유권자 150만 명 이상이 확실하게 서명한 게 이제 그 컨펌이 되면 리콜 일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 주지사를 끌어내릴 거냐 말 것이냐 하면서 동시에 누가 차기 주지사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선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3월 1일 날 지난주에 이 사람이 또 식당에 들어갔다가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근데 프레즈노 지역인데 이 식당에 위치해 있는 지역은 보라색으로 이제 색깔로 나눠 있습니다. 퍼플 지역인데, 이 보라색 지역은 식당이 실내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프레즈노의 이 보라색 지역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또 들어가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물론 게빈 뉴섬 그 주지사가 해명을 하긴 했어요. 자기는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간 게 아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말한 거하고 두 번째 말한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뭐 진위는 모르겠어요. 주지사가 설명한 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지사의 해명이 옳다라고 해도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게 그 해명이 잘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이미 많이 분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서 스타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는커녕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고 쫓겨날 위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데, 이게 이제 위선의 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캘리포니아주에 이런 리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2003년도에 있었는데, 그레이 데이비스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던 그 민주당 그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원래 뉴욕 출신인데 아주 그 우유부단하고 그저 뭐 정치를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실정이 계속되니까 캘리포니아 역사상에 이제 리콜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실제 리콜 선거에서 떨어져서 그 주지사가 바뀐 게 이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가 처음입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지고, 그때는 공화당 후보는 아무나 하면 주지사가 되는 겁니다. 워낙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실정이 계속되니까,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그때 운이 좋게 공화당 후보로 나갔던 그 후보가 그 미스터 유니버스 역도 선수 출신이고 영화 배우 출신인 그 아놀드 스와츠네거입니다. 이번에도 뭐 아직은 그 리콜 일렉션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속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200만 표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리콜이 되면 공화당 후보로 나갈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측근인 릭 그레넬 그 대사입니다. 이 릭 그레넬 대사는 얼마 전까지 그 주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에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잠깐 맡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정보에 대해서도 아주 밝고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그 CPEC에 나와서도 뭐 아주 뭐 열띤 그런 그 연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러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가 그 뉴욕에서 심각하게 된 게 2월 말 이제 3월 초입니다. 그래서 뉴욕이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뉴욕에서 나왔죠. 쿠오모 주지사가 바로 뉴욕주 내에 그 비상경계령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주 헌법에서 생긴 주지사의 비상 그 파워를 가지고 이제 그 병원의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베드가 모자른다, 침대가 모자른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그 병원선을 2대를 그 뉴욕시 바다에, 맨하탄 앞바다에다가 띄웠습니다. 이쪽으로 수용하라 그러고, 또 센트럴 파크 가운데를 텐트로 쫙 해가지고 비상 야전병원처럼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쿠오모 주지사가 갑자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뉴욕은 양로원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nursing home이라고 합니다. 미국 말로. 양로원 시설이 많은데 여기 양로원 시설이 많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수용을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로원에는 노인분들이 있는 곳인데 노인분들은 그 사실 그 면역 체계가 상당히 약하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80세 뭐 70세 이러니까. 그리고 이 양로원이라는 개념이 그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nursing home이라는 데인데 nursing home은 그냥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 그 자기가 스스로 그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래서 기본적인 그 뭐 이제 그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힘든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몇 퍼센트 있습니다만은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아무튼 이런 데가 너싱홈인데 이 너싱홈에는 감기가 좀 돌아도 그 이 플루라고 그러죠. 이런 유행성 감기가 좀 돌아도 그런 사람들도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노인네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금방 걸리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당연히 어떤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 다음에 뭐 하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양로원이 많이 비었는데 뭐 5층이다 그러면 1, 2층에는 뭐 노인분들이 수용돼 있으면 뭐 한 4층, 5층에다가만 뭐 이런 환자를 수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한 것은 양로원 측에서는 건강한 노인네들,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이상한 심텀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해서 왔는데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격리 수용할 필요는 있다 하는 요렇게 분류되는 사람만 받으려고 양로원 측에서 했는데 확진자들을 다 보내버린 겁니다. 확진자들을. 그리고 병원 측에 코로나 테스트를 양로원 매니지먼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뉴스에 안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뉴욕주 정부가 덮고 있었고 좌파 언론이 이걸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거죠, 뉴욕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 시설을 잘 그 빈 시설을 잘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작년 3월, 4월까지. 그런데 5월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좀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부만 바꿨습니다. 계속 옮기는데 테스트를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음성 반응이 나온 사람만 옮겨라 하면서 계속 옮겼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을 때에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특수의학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6월인가 여름에 그 제가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나온 그 작년에 그 뉴욕에서 일어났던 것은 날짜별로 쭉 해가지고서 이 타임라인을 적어서 지금 그 올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6월, 7월 이 여름에 한 의료기관에서 뉴욕 그 주 정부가 양로원에서 사망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라고 그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실대로 발표를 하고 있고 양로원에서 감염이 되는 것은 병원에서 간 환자가 옮긴 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 근무하던 젊은 그 직원들이 옮긴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들이 그 코로나가 걸렸으면 출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들이 왜 코로나에 걸려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양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소에서 마스크 쓰고 일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양로원에서 기초의학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합니다. 의사간호는 물론 한두 명씩 있고 그 밑에 일반 노인분들을 도우는 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다 받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티피켓이.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막 그 여론의 그 이제 포화를 받으면서 여론이 그 공개할 것을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 5월인가 뭐 6월인가 이때쯤에 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CNN에 그 출연을 했습니다. 그 CNN에는 크리스 쿠오모라고 자기 그 브러더 동생이 그 앵커로 있는데 그 자기 동생이 진행하는 그 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둘이 웃어가면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그 초창기에 그 코로나 테스트 받는 그 동영상을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3월인가 그때 일찍 받은 거니까 면봉을 이제 코에다 집어넣어서 그 타액 그 액을 뮤커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빼서 그 하는 그런 식 그 옛날식 조사 방법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발전된 그 방법으로 하지만 아무튼 동영상을 올려서 돌려가면서 두 형제가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뭐 그 농담을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무슨 뭐 쌍발 권총에 들어가는 뭐 그 권총에 그 총구를 쑤시는 뭐 막대기라는 식으로 물론 이 사람은 그 이렇게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이런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 뉴욕 그 주민들, 그다음에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코믹하게 웃음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TV에서 해놓고 이 사람이 뭐 책을 쓴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그 코로나 사태를 자기가 잘 대처를 했는지. 그래서 10월에 그 American Crisis라고 실제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동생이 CNN 앵커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 나와서 떠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기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또 뒤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헐리우드라든가 뭐 아카데미 상도 그렇고 많은 게 이 좌파들이 이쪽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상도 에이미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TV 방송국에서 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V 연속국이 인기를 끊었다든가 TV 뉴스 프로그램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뭐 주는데 기여했다거나 또는 무슨 뭐 다른 코미디나 그 노래 프로그램이든 TV 방송에 그 기여를 했다 하면 주는 게 에이미상입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가 작년 11월에 에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진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하고 나와서 낄낄거리고 CNN에서 얘기한 거 이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뭐냐? 이런 그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코믹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뉴욕주의 그 사람, 절망적인 그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에이미상 그 주최 측에서 해가면서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좌파들이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닫게 하고 식당 문 닫게 하고 학교 문 닫고 뭐 그 자영업자들은 다 쓰러져 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네들은 뭐 정부에 세금 걷어가지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고 주지사는 뭐 이 CNN 앵커는 그 좌파 방송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뭐 연봉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걱정 없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야 뭐 죽어나가든 말든 그 정부의 그 권력을 극대화하는데 코로나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통행금지까지 실시하고 뭐 10명 이상 만나지 마라. 그래서 작년 말에는 캘리포니아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습니다. 11월 이제 넷째 주가 여기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인데 이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설날 1월 1일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마라. 가족끼리도 모이지 마라. 세 집 이상 모이면은 뭐 신고해라.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했습니다. 이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던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여름에부터 이상하다. 그 여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뉴욕주 의회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청문회 결과 이상하다라는 것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주의회죠. 주하원과 주상원에서
아시다시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이제 민주당 우세주니까 주 하원과 주 상원도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조사를 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보건부, 그러니까 뉴욕주 보건부가 할 수 없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뉴욕주 보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가 이 발표하는 게 아주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 조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뉴욕주의 그 법무부가 따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뉴욕주 이제 법무부는 그 여성 법무장관인데 쿠오모 지사가 임명한 법무장관이에요. 검찰총장 겸. 근데 이제 여성인데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조사를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쿠오모의 그 보건부 1년 내내 쭉 보고하던 그 보건부의 숫자가 완전히 잘못된 숫자다라고 올 2021년 1월 말에 뉴욕주 법무부의 인베스티게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최소한 50% 이상 그 줄여서 발표한 거다라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되고 언론이 막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쿠오모가 내려와야 된다. 저 사람 주지사 자격이 없다 하면서 작년 3월 초에 처음에 병원에서 양로를 옮긴 것부터 그때도 옮기기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병원에서 못 받게 한 거부터 이상한 의심들이 막 들면서 논리적으로 비약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일부러 저런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끔찍한 생각을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터진 일이 뭐냐면 올 2월 17일 날 그 민주당 뉴욕주 하원 의원 중에 하나인데 란 킴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그 한국계인 것 같아요. 그 성이 김신 거 보니까. 근데 이 란 킴이라는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 비밀 통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비서관인 멜리사라는 여자가 쿠오모의 측근, 쿠오모와 가장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모아서 줌으로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때 그 멜리사가 사실 뉴욕주 보건부에서 양로원의 그 노인들 사망하는 숫자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많이 줄여서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줌 컨퍼런스 중에. 그런데 그 회의에 참가했던 그 하원 의원인 란 킴 의원이 뉴욕 포스트하고 나중에는 팍스 TV에 와가지고 실토를 했어요. 그 비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토를 했다고 그 쿠오모의 비서관인 멜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 2월 11일 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란 킴 그 주 하원 의원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가 그 내 비서관이 주재했던 그 이 줌 화상 그 컨퍼런스 때 나간 이야기를 네가 언론에 이야기한다거나 바깥으로 발설을 하면은 너는 그 앞으로 정치 생명은 끝난 줄 알아라고 협박성 전화를 앤드루 지사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의원한테.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한술 더 나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무마할 수 있는 성명서 같은 거를 하나 네가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려는 거죠. 그런 일 없었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뉴욕 포스트지하고 팍스 뉴스에서 이 사람이 그냥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같은 날 2월 17일 날 그 FBI하고 연방검찰이 앤드루 쿠오모의 그 양로원 스캔들이라고 너싱홈 스캔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 지가 벌써 한 2주째 되죠. 물론 뭐 FBI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큰 결과를 당장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됐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빈 뉴섬과 앤드루 쿠오모의 공통점은 평소에 그 좌파로서 극좌파로서 사회주의식으로 뭘 정부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독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위선, 자기네들은 그 별짓 다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앤드루 쿠오모는 그 섹스 스캔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선거 운동할 때하고 그 전에 그 주지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레이비나 이런 건 아니고 섹슈얼 허래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희롱이죠. 성희롱. 뭐 포옹을 오래 했다. 뭐 키스를 너무 뭐 진하게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앤드루 쿠오모라는 사람이 점점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을 텐데 자꾸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서양식 인사가 이제 키스하는 건데 그건 아주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인사의 키스는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도를 지나친 행위를 하고도 그게 이제 뭐 나는 원래 아무하고나 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로원 스캔들도 내가 주지사 명령을 했지만 작년 3월에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를 한 거다. 그래 놓고 강제성은 없었는데 그것을 읽는 양로원 매니지먼트 측에서 강제성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심하게 간 거. 이런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이제 그 위선이 점점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뉴욕주에서는 실토한 사람도 민주당 의원이고 또 조사도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회가 청문회를 한 거고 또 자기가 직접 임명한 민주당의 그 자기 내각의 법무장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지사와 같이 일했던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는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사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쿠오모 주지사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매우 신빙성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쿠오모 주지사를 비난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물론 뭐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도 뭐 위선으로 따지면 이 사람도 둘째가라면 이제 서러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참 극에 달해 있을 때 헤어살롱에서 자기 머리 한다고 전화해서 거기 이제 금지가 돼 있었고 실내 영업이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전화해서 가서 자기는 실내 영업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하게 해놓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동영상이 찍혀가지고 나왔죠. 물론 그 덕에 주인은 문을 닫고 지금 텍사스인가 이제 딴 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주로.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그래서 학교 문을 닫고 모든 시설을 닫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족끼리도 모이지 말라 뭐 통금에다가 뭐 별 독재적인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성공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대권에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두 주지사 다 산산조각이 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정치 생명도 끝난 걸로 보이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란 킴 의원이라든가 또 뉴욕주의 법무장관이라든가 또 하원에 많은 그 청문회를 했던 민주당 의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위선이 심하니까 이 민주당 내의 의원들하고 민주당 쪽 그 정치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일반 시민인 유권자들도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조금씩 뭐 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변한다면 여기 그 선거인단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55표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29표 가지고 있는 뉴욕 같은 데가 그 만약에 그 공화당주로 뒤집어진다면 이것은 민주당은 다시는 이루었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그 로스가 되는 거죠. 막강한 텍사스는 이미 공화당주고 38표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그 공화당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세가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쉽게 돌아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밑에서 이 풀뿌리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공화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주였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에 그 민주당 그 그레이 데이비스가 워낙 실정을 하니까 스와츠네거 같은 그 육체미 그 출신의 영화 배우가 공화당으로 나와서 주지사가 되는 일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공화당주로 다시 캘리포니아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거죠. 이 상태, 이 위선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CPEC에 나와서 자신 있게 그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 우선 본인이 그 신당 창당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정열을 올인하겠다. 그 내년 선거에 내년에 그 중간 선거가 있어서 미 하원 선거가 있는데 이것을 공화당이 미 하원을 다시 차지하는데 내가 올인하겠다. 뭐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그 공화당에 그 소액을 도네이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50불, 20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보내는 거예요. 공화당을 보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공화당에다 올인을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원이 다시 공화당 수중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보이죠. 그리고 상원은 2표만 가져오면 완전히 이제 공화당이 그 되는 겁니다. 지금 50대 50인데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 있는 그 상원 그 의장이 있으니까 현직 부통령이 2표만 다 가져오면 이것도 누를 수 있는 완전 다수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희망적인 이런 그 조심스러운 희망이 이런 씁쓸한 두 주지사의 그 사태, 몰락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희망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